자,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수분 파트를 볼 건데, 제가 어린 선수들, 그러니까 이제 그 점점 성장하고 있는 선수들한테도 이제 강의를 많이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 바로 수분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 인체의 어떤 대부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대부분이 바로 뭐냐면 수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수분이 어디에 또 많이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근육 있죠? 예. 보통 근육 얘기하면 단백질을 많이 필요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단백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바로 수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분도 바로 뭐다? 수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근육하고 혈액 같은 것들이 내가 정말 잘 이제 경기하기 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 수분입니다. 물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래프 한번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부족해질수록 뭐가 떨어진다? 여러분들 경기력이 떨어진다. 이거는 여러분 아주 유명한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선수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그래프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들 몸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수분을 잘 챙겨 먹지 않으면 않을수록 여러분들 경기력은 이렇게 바닥으로 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선수분들한테 수분 섭취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자 여러 가지 실제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훈련 들어가기 전에 충분하게 물을 먹고 들어가지 않는다, 수분 섭취를 하지 않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가 안 좋아질 수 있냐면, 심박수가 너무 올라갈 수 있어요, 훈련 중에. 그러니까 심박수가 너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훈련이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이 훈련에 내가 잘 참여를 못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심박수가 너무 올라가서 이 높은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뭐다? 훈련에 제대로 참여도 못할 뿐더러 훈련하다가 굉장히 빨리 지칠 수 있다, 빨리 피로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내가 훈련 전에 충분하게 물을 마시고 들어가면 심박수가 너무 올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과하게 올라가지 않고 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잘 유지해서 그래도 내가 훈련을 잘 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옆에 보면 이제 RP라고 하는 운동 자각도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훈련을 했을 때 이 훈련이 얼마나 힘드냐를 내가 이제 느낌으로 이제 표시를 한 건데요. 이 운동 자각도를 체크했을 때도 이 운동의 어떤 힘든 정도가 훨씬 더 높았던 어떤 애들이냐면, 훈련 전에 물을 충분하게 마시지 않은 선수분들이 이제 훨씬 더 이 운동도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 좀 덜 힘들고 그래도 운동을 좀 잘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훈련 전에 수분 섭취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겠죠.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 파란색하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유가 있어요. 요런 파란색은 뭐예요? 물. 이 노란색은 뭐예요? 예. 이 노란색 같은 경우는 지금 수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색깔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시고, 또 다른 것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만약 훈련하기 전에, 내가 만약 근력 훈련을 하기 전에 이렇게 수분, 물을 잘 못 마셨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여러분 이렇게 상체 근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떨어질 수 있냐면 다리 근력, 하체 근력도 감소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실제로 선수들을 데리고 실험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변화가 똑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체 근력도 더 좋아지게 하고 그다음에 하체 근력도 더 좋아지게 하려면 충분하게 수분 섭취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또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보여줄 게 뭐냐면, 왜 수분 섭취를 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제 훈련 끝나고 나서 근육 통증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했는데, 이제 그 흰색 그 그래프 애들은 뭐냐면 충분하게 이제 훈련 끝나고 나서 수분 섭취를 잘 하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검정색 그래프 애들은 훈련 끝나고 수분 섭취를 잘 하지 않은 선수예요. 그럼 훈련 끝나고 나서 수분 섭취를 잘 하지 않은 선수한테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면, 수분 섭취를 잘 한 애들에 비해서 훨씬 더 뭐가 높았다? 근육 통증.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훨씬 더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육 통증을 내가 회복할 때 조금 덜 느끼려면 뭘 해야 된다? 수분 섭취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내 수분 상태를 평가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좀 그다음에 기숙사의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선수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개인 생활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이런 그 수분 그 상태를 좀 볼 수 있는 이 소변 차트를 이제 자기 방 아니면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숙소 거기에 이제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소변 색깔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소변색을 알 수 있으니까 이 소변을 통해서 간단하게 수분 상태를 체크하는 방법인데요. 이 외국 선수들은 굉장히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예, 외국의 유명한 선수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나이대에 되는 선수분들도 이런 그 색깔 차트를 많이 활용해서 자기 수분 상태를 스스로가 평가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의 소변색을 보이는 거는 뭐다? 그래도 내가 수분을 잘 먹고 있구나 라고 하는 증거고요. 만약 소변색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짙어지잖아요. 그래서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지금 어떤 상태다? 내가 수분 섭취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 수분이 좀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신호를 우리 몸이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100%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3번 아래로 내려오지 않게 4번의 어떤 소변색, 뭐 5번의 소변색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컬러로 프린트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숙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인 생활하는 방, 아니면 화장실 거기에 좀 붙여놓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선수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소변기 위에 이런 소변색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해두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사용하는 소변기 위에도 이렇게 물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런 소변색 때문에 소변색을 통해서 내 몸에 지금 수분이 얼마나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서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놨고, 여기 이렇게 소변기 위에 여기 4번으로 가지 말자. 이 빨간색 부분 보이시죠? 이걸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예요. 소변색을 좀 맑게 유지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좀 수분 섭취 가이드라인을 좀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그냥 물 마시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드리면, 자, 이거는 이제 육상 선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수분 섭취 정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훈련 2-3시간 전에 식사도 하지만 이때 뭐도 챙겨야 된다? 물 마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한 473ml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카페 가면 벤티 사이즈로 음료시키고 하잖아요. 그 벤티 사이즈 정도 되는 물을 2-3시간 전에 좀 마시면 좋겠다. 미리 좀 마시는 거죠. 미리 마시고, 그다음에 훈련 시작하기 한 15분 전에 한 236ml. 자, 여러분 옆에 가로를 보시면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일반 음료 한 캔 정도를 훈련 15분 전에 마시고, 또 다시 훈련에 들어가서는 주기가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15에서 20분 간격이 제일 좋아요. 물론 이제 훈련 스케줄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게 조금 잘 안 지켜질 수 있는데, 그래도 노력을 좀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훈련 15에서 20분마다 90에서 240, 한 240 정도는 여기 일반 음료 한 캔 정도 좀 마시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 훈련 중간중간에 물론 지도자분들이 이제 많이 케어하시지만 여러분들도 워터 타임, 그러니까 쿨링 브레이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분 마실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왜 훈련 이렇게 곳곳에 물 마시는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왜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 훈련 끝나고 나서 체중이 굉장히 빠지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선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훈련을 굉장히 강도 높게 소화하기도 했지만 훈련 중간중간에 물을 잘 안 마셔요. 이런 선수분들이. 그러면 여러분, 체중이 많이 빠져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훈련 끝나고 나서 그걸 다시 또 채워주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훈련 끝나고 나서 체중 빠지는 걸 좀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음료 마시면 좋겠다라고, 물 마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는 게, 갈증은 수분 섭취를 하라는 신호가 아니에요. 수분 섭취가 지금 부족하다,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신호를 우리 몸이 나한테 보내는 정보이기 때문에, 갈증이 있을 때 수분 마시는 건 늦다.
그러니까 갈증이 없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는 선수분들이 있는데 갈증은 좋은 그 신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규칙적으로 수분을 마시면서 이 갈증을 최소화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소변색 보여줬잖아요. 소변색 차트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체중 변화 이 두 가지를 좀 실생활에서 하면 좋은데 이 두 가지는 좀 언제 하면 좋냐면 여러분 기상 이후에 그러니까 기상 직후에 소변색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체중도 전날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빠져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수분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소변색과 관련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때는 좀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비타민을 뭐 먹었거나 아니면 식용색소가 들어간 음료를 마셨을 때는 소변색이 좀 짙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주의해서 봐라. 오해하지 말고 주의해서 봐라 라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가이드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 가이드가 물론 한 번에 눈에 안 들어오고 바로바로 실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참고해서 자기한테 맞는 수분 섭취 루틴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루틴이 될 수 있게 습관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보들은 좀 잘 확인하고 하나하나라도 좀 바로바로 실천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